안녕하십니까 암헌우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자기소개 영상을 좀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원래 첫 번째 영상이 제 소개 영상이었는데, 사기암 치우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그걸 제가 유튜브 어떻게 조작을 잘못하다가 실수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복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올릴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시 한번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제 첫 번째 영상 사기암 치우기를 시작합니다 라는 그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뭐 다시 리마인드 겸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 저는 40대 중반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성이고, 현재 폐암을 앓고 있습니다. 폐암 전에 제가 2015년부터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해서 비강암, 그 다음에 비강암이 경부림프절 전이, 그 다음에 올해 폐암까지 총 4번째 지금 암을 앓고 있고, 기존에 앓았던 갑상선하고 비강암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올 초에 이제 발병한 폐암으로 지금 상당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의 암을 앓았는데, 또 아이러니하게 제 직업은 또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생활을 한 지는 17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월드컵 때이던 2002년도에 그때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간호사 생활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빅3라고 불리는 병원들이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S병원에서 신졸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전에 물론 학생 때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로 병원에서 병원 밥은 먹었습니다만은, 이제 정식 간호사로 제대로 된 직장은 그때가 처음이죠. 거기서 한 12년 정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병 전인 2014년도에 거기를 퇴사하고 지금 근무하는 경기 남부의 어떤 암 전문 병원, 이게 의료재단이 큰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간호학 전공하기 전에 전산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학을 전공하다가 어떤 분의 권유로 간호학을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시작해서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죠. 제대하고 그렇게 했고, 저는 이제 출생은 서울에서 했는데, 어릴 적에 그 철강 회사에 이제 근무를 하시게 된 아버지를 따라서 경북 포항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사를 가가지고 초, 중, 고를 거기서 다 나왔고, 이제 20대 시절도 거기서 대부분 보내고, 20대 하여튼 후반쯤에부터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했고, 뭐 서울에서 호적상 서울에서 출생했지만 저는 이제 포항 사람이라고, 사투리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요. 서울말은 이제 서울 친척들 만나면 서울말을 쓰게 되는데, 또 이게 또 친구들 만나면 또 사투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한테 간호학을 하라고 권해주셨던 그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4번의 암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좀 더 의료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수술이나 어떤 치료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주위로부터 많이 받았고, 뭐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지금도 계속 현업에 계신다면, 지금 연배로는 저보다 한 3-4살 이상, 3-4살 정도 연배가 있으셨으니까 지금 이제 한 50줄에 접어드셨겠죠. 뭐 지금쯤 현직에 계신다면 뭐 간호부장님쯤 되실 것 같은데, 그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 취미는 이제 좀 특이하게
자동차 판금도색입니다. 판금도색. 취미이자 특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가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흠집 나거나 이런 걸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 차하고 막 제 차를 마루타로 막 까내고 칠하고 막 반복하기도 하고 막 아는 사람 차 해주기도 하고 막 그렇고요. 또 요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동은 당구입니다. 당구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쓰리 쿠션 선수들을 존경하고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친구들은 물 150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잘 치지는 못하지만 그 오묘한 당구의 세계에 요즘 빠져 있고 차유람 선수, 이미래 선수 두 사람 좋아합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는. 남자 선수들은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잘 치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좋아하고요. 제가 투병했던 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갑상선암이 우측 갑상선에 이제 종양이 있어가지고 절개 수술을 했습니다. 로봇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봇 수술이 왜 안 좋은지는 제가 영상에서 짧게 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갑상선암은 그걸로 이제 잠잠해진 걸로 이제 생각하고 지났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이 코피가 자꾸 나는 증상 때문에 진료를 받더니 이제 비강암이 진단이 된 겁니다. 우측 비강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콧구멍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요. 이게 종양이 뇌 바닥뼈에 닿아 있었기 때문에 뇌 바닥뼈도 약간 동전 크기만큼 잘라내는 수술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방사선 치료를 국소로 했고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게 수술을 받고 이제 끄집어낸 종양이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테라토 칼시노 살코마라 그래가지고 기형 암육종, 기형종, 암종, 육종, 테라토마, 칼시노마, 살코마 요게 세 가지가 같이 막 버무려진 그런 종양이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희귀한 세포라서 우리나라에도 몇 케이스가 거의 안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스터디한 케이스가 뭐 환자 집단이 뭐 20명, 3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되게 드문 암인데 그래서 조금 좀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항암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암종에 맞는 항암제가 없는 겁니다. 경험치나 논문이. 그래서 항암을 하지 않았는데 2년 동안 잘 지내다가 목에서 그게 재발을 합니다. 경부 림프절 그래서 재발을 해가지고 또 수술을 하고 이제 그때도 방사선만 했습니다. 항암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목에 상당히 큰 스카가 있는데 참고로 갑상선은 흉터 클리닉으로 해서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경부 림프절은 이 사이즈가 T자로 엄청 크게 이렇게 절개를 했더니 이게 레이저 비용은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갑상선암 수술 레이저는 뭐 1, 20만 원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막 금액 단위가 100 단위로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흉터가 참 크게 남았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신다면 뭐 나중에 혹시 이런 수술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한다면 이제 흉터 레이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흉터 제거를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발을 해가지고 이게 목에서 떼낸 세포를 검사했더니 말씀드린 대로 기형 압육종이 나왔는데 거기에 갑상선암 세포도 3분의 1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암이 얌전한 암이라고 해서 전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났는데 올해 초에 감기 증세하고 기침이 나서 이제 병원에 갔다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좌측 폐에 6cm 종양이 있었고 그다음 종격동하고 우측 쇄골 하 림프절에까지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소세포 폐암 둔에서요. 이 확진은 조직 검사를 바늘로 찔러서 했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비강암, 기형 압육종 세포가 있으면서 소세포암이 같이 있었습니다. 또 믹스돼서 상당히 희귀한 경우죠. 그렇지만 소세포암이 훨씬 더 악성도가 높고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소세포 폐암이 준해서 일단 치료를 했고 제가 다른 영상으로 별도로 소세포 폐암 완전관해 타임라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가 어떻게 치료를 해서 현재 관해에 이르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해 상태로 유지 중이고 그냥 유지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금방 보실 수가 있고, 혹시 몰라서 제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 제 버킷리스트에 이것을 넣었거든요. 버킷리스트라고 아시죠? 보통 이제 여명이 얼마 남지 않거나 불치병 환자들이 세우는 죽기 전에 뭐 해볼 뭐 몇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니까 버킷리스트를 매년 세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매년 나는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하겠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이게 죽음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대부분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생존율이 뭐 5% 이하입니다. 그게 엄청 악성도가 높고, 그리고 항암 방사선을 하는 중에도 막 딴 데로 그 전이가 되는 그런 되게 안 좋은 암이죠. 악질적인. 그래서 폐암에 걸리고 나니까 정말 이게 캄캄하더라고요. 그때 심정은 정말 암 진단 받아보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음, 이성적으로 뭔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혼돈 상태에 빠지고 뭐 그런 지경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희망을 가지자 뭐 이런 취지로 내가 버킷리스트를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번 하나씩 이루어 보겠다. 그런 욕심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1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10가지를 전혀 황당무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노력하면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10가지를 적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 운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이유죠, 그거는.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 계기가 그렇고요. 두 번째 계기는 저희 자녀들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인데요. 첫째, 둘째는 초등학생이고 막내는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암에 걸리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나중에 만약에 제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 아빠 없이 클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게 참 가슴이 미어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우울해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안타깝고 애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잘못되기 전에 멀쩡할 때의 모습을 좀 영상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지금 살아계신데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희 부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띄엄띄엄 드문드문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만약에 제가 없이 큰다면 나중에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기억 속에 없는 그런 것이 조금 너무 안타까워서 기록을 남겨보자. 그리고 애들한테 할 말이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그 버킷리스트에 넣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하여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제가 암 투병을 하면서 입원을 길게는 막 한 3개월 정도 입원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짧게 또 입원을 자주 하는데, 입원해서 환우분들 이렇게 같은 병실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 너무 정보에 대한 부족, 뭐 그런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연배가 많고 뭐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만 짓다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보면은 간단한 검사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에 대한 무지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밥을 한 2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그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도 좀 해드리고 했고, 또 반대로 젊으신 암환우 분들 경우에 보면 너무 정보의 홍수가 많습니다. 막 어디에서 막 유명해지면 그거 찾아보기는 보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장애처럼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도 제가 이제 아는 선에서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의학적인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조금 일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쉽고 또 접근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투병하면서 경험한 어떤 사실들, 그 다음에 경험한 내용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접하게 된 환자분들의 어떤 스토리랑 체험담,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이제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컨텐츠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처음에는 저는 이제 유튜브 할 때 그 자동차 광택 내고 황금도색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직업적인 지식과 경험담을 버무려서 좀 뭐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써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암환우분들은 완치가 목표지만, 완치를 하시고 나서도 이제 남은 여생을 쭉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유지를 하면서 보면은 개 중에 뭐 7년, 10년 돼도 재발하시는 분들도 왕왕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대한 어떤 필요한 정보들을 한 번씩 툭툭 던져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자주 올리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생각보다 유튜브 찍는 것도 그렇지만 편집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컴퓨터 그 편집 기능 이런 것도 잘 몰랐고 해서 지금 이제 겨우겨우 막 하고 있는데, 자주는 못 올리겠고 또 이렇게 좀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영상은 아닐지 몰라도 좀 꾸준히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저는 굴지의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지만 표준치료라고 하는 수술, 항암, 방사선 요거 외에 나머지 통합의학, 뭐 대체의학, 기능의학, 뭐 자연치유 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도 제 완전관의 스토리를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준치료 외에도 통합의학에서 다루는 온열이나 미술도 같은 것도 같이 한 케이스거든요. 그게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고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어떤 표준치료든 뭐 자연치유든 간에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낫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는 데 대한 그 열린 자세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모아서 나중에 차례차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치료나 기능의학을 같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의 어떤 범위가 넓다 그럴까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널 운영하면서 여러 환우님들과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최대한 드리면서 이제 희망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겠습니다. 암 진단으로 많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드신 환우 여러분들하고 그다음에 그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희망을 잃지 마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런 거 부탁하더라고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채널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리바이벌한 제 소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